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요즘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목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제가 오늘 올리는 컨텐츠에서 분명히 얻어가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깐 긴 시간 아니니까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돈 투자의 답을 찾다. 일시납 종신보험의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일시납이네요. 한 번에 목돈으로 납입을 끝내는 종신보험,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 상품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목돈이 있으셔야겠죠.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나이별로 조금 다른데 만 16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860만원, 여성은 790만원 이상, 그리고 만 30세는 1200, 여자는 1100만원, 만 40세는 남자 1500, 여자 1400, 만 50세는 남성 1900, 여성 1750, 만 60세는 남성 2370만원, 여성 2200만원, 그리고 만 70세까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이상은 가입이 안됩니다. 만 70세 남성 2730만원, 2930만원, 여성 2780만원, 요 정도 이상 금액만 있으시면 일시납 종신보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목돈의 기준이에요. 요거보다는 많아야 돼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다라면 작은 돈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상품을 바라봤으면 좋겠나? 자,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자, 연금. 자,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축성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일시납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신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조기에 해지했을 때 우리 속된 말로 개털될 수 있다. 환급금이 너무 낮다. 근데 실제로 납입기간을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팔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외쳐왔는데 연금이라고 첫 번째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했을 때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한 40세 남성을 한번 볼게요. 자, 40세, 만 40세입니다. 만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자, 금액은 한 1억 볼게요. 1억으로 볼게요, 그냥. 1억을 일시납으로 가입을 했다. 자, 그럴 때 내가 납입해야 되는 돈은 3,771만원입니다. 아니죠. 3,777만 1,000원이네요. 요 금액을 내면 사망보험금 1억이 확보가 됩니다. 납입은 끝난 거예요. 자, 요랬을 때 연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연금 전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 전환.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네요. 사망보험금은 없어져 버리고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금 연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받는 금액이고요. 여기 보면 나이 40세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단위는 만원입니다. 만원. 자, 40세에 가입을 해서 65세에 연금을 전환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자, 27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환하셔도 돼요. 자, 279만원을
자, 써볼게요. 279만 원이죠. 자, 279만 원을 30년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받는 거니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받아가는 금액이 8,370만 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일시납으로 한 금액이 얼마죠? 여기 보이죠? 3,777만 1,000원이었죠. 이 금액을 내고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65세에 30년만 받아도 8,370만 원이에요. 그러면 65세에 계시했으니까 30년이면 95세까지, 95세까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279만 원을 한 90세까지 살았을 때 그러면 25년이죠. 네. 그래도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3,770만 원 내고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자제분들한테 가입을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을 굴리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2000년생 1월 1일 보험나이, 제가 혼자 하고 있네요. 2000년생 1월 1일은 20살입니다. 자, 여기 직업은 사망보험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일시납에 한번 가입시켜 볼게요. 이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금액을 조금만 키워 볼게요. 1억 5천일 때 일시납을 했다. 그럴 경우에 자, 볼게요. 와, 되게 20살 저렴하긴 저렴하네요. 자, 1억 5천을 사망보험금으로 했을 때 일시납 3,550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자, 물론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어린 친구한테 가입시킨 거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엄마 아빠가 빨리 가입시켜주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45세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굴려야죠. 굴렸을 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을 했을 때 이 친구는 418만 원을 1년에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토록 나오는 거예요. 3,551만 원 냈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418만 원이죠? 65세 418만 원을 30년을 받는다. 그러면 이 친구는 1억 2,5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엄청납니다. 3,500 내고 1억 2,500을 받는 거예요. 20년만 살 수도 있겠죠. 65세 이 친구 때는 뭐 120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418만 원을 20년만 받는다고 쳐볼게요. 85세 사망한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8,360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물론 나이가 이제 50, 60으로 찰수록 그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확정적인 연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세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연금을 원하시는, 목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연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굴릴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너무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연금이었고요.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이 볼게요. 자, 목돈은 있는데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낮고 그 낮은 이자마저도 요즘에 변동금리인 거 아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 예정입니다. 미국 금리가 10월에 또 인하 예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일본은 벌써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기조로 봤을 때 금리가 세금을 계속해서 더 거둘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저성장 시대니까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도 신경 써야 되고, 자, 목돈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 은행은 변동금리에다가 이자가 너무 낮고 그나마도 단리고, 그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자니까 조금 불안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목돈을 복리, 그것도 확정적으로, 변동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싶은 분들,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복리가 아니라 단리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율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쥐꼬리만한 이자에다가 세금을 또 부과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마찬가지로 내는데 불안하신 분들. 자, 보험사는 복리이자를 주긴 하지만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에 최저 보증이율. 무슨 말이냐면 지금 2.6% 뭐 3% 이자를 준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거는 확정이율이 아니라 최저 보증이율이 중요한데 최저 보증,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최저 보증이율은 요즘에는 0.5%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줍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최저 보증이율로 굴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변액은 아까 증권사랑 좀 비슷한 이유일 거고요. 자, 그리고 종신보험 장기납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20년을 내야 또는 10년 납에 추가 납입 200% 간신히 해야 10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원금이 되고 그나마도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률이 속된 말로 거의 개털이죠. 절반이나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많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신보험 일시납은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신보험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자, 해지환급률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신보험의 최대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거의 절반 수준. 손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가입하자마자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가입하자마자 해지해도 환급률이 89.5% 거의 90%입니다. 그쵸? 그리고 보세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자마자 99.9%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6% 확정입니다. 확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로 굴러갑니다. 내 거는 2.85%짜리인데 3%짜리인데 장기납하고 단기납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고 나서 여러분 토탈 아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토탈 얼마를 납입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6%로 계속해서 돈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연금이 게시가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늘어난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5년 뒤에 100%가 되고 내가 20년 뒤에는 이미 140%가 142% 정도 되죠. 3,550만원 내고 아까 20살 기준으로 5천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20살짜리 기준으로 해지환급표라서 이렇게 납입하자마자 가입하자마자 해지해도 90%가 되고 5년 뒤에 100%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960년생. 자, 60세죠? 60세 어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시납을 했을 때 자, 5,949만 7천원이 나오고요. 자, 요거를 한번 해지환급금 표를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는 확정입니다.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가입하고 3개월 뒤에 바로 89.4% 거의 90%가 되고요. 자, 5년이 지났을 때 99%입니다. 바로 6년이 되면 101.1%. 예, 복리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확정적인 연금액이 종신토록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은행의 단리, 변동금리, 그리고 과세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증권사의, 물론 이제 증권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거나 과감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증권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뭔가 불안하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정적인 복리 이자를 주고 세금 문제까지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 일시납은 조기에 해지해도 90% 이상, 그리고 5년만 돼도 거의 100%에 근접하고 그때부터는
2.6%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통장에 놔두시면 안 돼요. 굴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녀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남겨주고 싶으신 분이거나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죠. 상속재원 마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사망보험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배우자 상속공제 30억까지 되죠, 최대. 그리고 일가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후에 요거 세 가지 공제를 다 하고 나서 과세 표준이 만약에 20억에 해당, 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억에 해당된다. 그러면 현찰로 세금을 6억 4천을 내야 돼요. 30억이다. 그러면 10억 4천이 세금이고요. 40억이면 15억 4천, 50억이면 20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컨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도 제가 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60세 어르신이 종신보험 1억을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40만 610원을 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40만 610원을 12달 내야 되고요. 20년을 냅니다. 그러면 얼마죠? 9억 6,140, 아니죠. 9,614만 6,400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납입기간만 제가 일시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5,949만 7천원만 내면 돼요. 자, 비교 되시나요, 여러분들? 거의 4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상속재원 준비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 요거를 제가 한 45세로 한번 볼게요. 45세면 몇 년생이죠? 75년생인가요? 보험 나이로 만으로 45세 남성 같은 경우에 상속세를 준비한다 또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을 금액을 한번 키워볼 10억이라고 쳐볼게요. 10억을 20년 동안 낸다. 우리 보통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6만 4,810원이 나옵니다. 매월 계산해 볼게요. 26만 4,810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20년입니다. 6,355만 4,400원을 내야 되는데 요거를 일시납으로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가까이 갖다 댈게요. 자, 6,355만 4,400원이 일시납으로 일시납으로 내면 사망보험금을 4,244만 9천원만 내고 1억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억으로 계산한다는 게 그렇죠. 10억이면 마찬가지죠. 보험료가 10배 오르는 겁니다. 4억 2,400을 내고 10억을 사는 거예요. 상속재원이라고 치면 요 돈 내고 요걸 사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추천하는 절세 방법이고요. 상속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물론 일시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종신보험 자체를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보험료는 할부 개념이기 때문에 20년 할부로 사는 것보다 일시납으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한데 종신보험일 경우에 더욱더 그 특징이 강합니다. 특성이 강합니다. 일시납으로 사셔야 돼요. 돈 있으신 분들은. 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무슨 사망보험금을 필요 없어. 상속재원 그때 안 써도 되는데 괜찮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망보험금은 옵션은 아니지만 옵션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제가 또 혼자 보고 있네요. 4억 2,440만원을 내고 10억을 샀죠. 그래도 5년 뒤에는 환급률이 99.8%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복리 2.6%로 계속 확정으로 굴러갑니다. 그마저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난 싫어. 그냥 사망보험금 받으셔도 돼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굉장히 세율이 높아서 OECD 국가 중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유명한 락앤락 반찬통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상속세를 못 내서 대주주가 바뀌는 회사가 팔리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손톱깎이 세계 판매 1위인데 37, 777 적혀있는 손톱깎이도 회사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나 유니더스, 콘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회사고 오래된 회사인데도 상속세를 못 내서 전부 다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속세율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쵸?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시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자, 장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환급률이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종신보험 최대 단점이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는데 20년납, 10년납 엄청 리스크가 큽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거는 가입과 동시에 환급률이 약 90%까지 바로 쌓이고요. 그리고 5년 뒤에는 거의 100%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확정 2.6% 단리도 아니고요. 복리입니다. 요즘에 은행도 변동금리죠. 공시이율 저축성 상품도 변동입니다. 하지만 얘는 확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종신보험 2.85%짜리 있는데 3%짜리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총 납입 보험료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바로 100%가 되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100% 간신히 되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2.6% 복리라도 환급률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전환 시 확정적인 연금을 알 수가 있고요. 종신토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언제든지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장기 납입에 비해서 토탈 납입하는 보험료는 현저히 적습니다. 상속 재원으로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고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를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만 절세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좀 커져서 2천만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발생을 시켰다. 그럴 때는 우리 금융소득 종합 과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춘다 라는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뀌는 일이 생기고요. 15.4%가 아니라 더 큰 과세 표준 구간에 적용을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건강보험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더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요 6가지 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목돈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할 때 장벽이 조금 높다는 건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액 이상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 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최소 가입 금액이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4천만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나이별로 4천만원을 최소로 설정을 해봤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남자는 860만원, 여자는 790만원부터 많게는 이렇게 나이별로 최소 가입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 금액이 더 있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요 정도 금액 목돈만 있으시면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처이지 않나. 젊으신 분들이고 투자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목돈을 내가 간신히 1억을 모아놨는데 1억을 여기에다 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투자처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5년 뒤에부터 계속해서 불어난다고 했죠. 그때 또 해지해서 써도 이미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써도 되고 감액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투자처 또는 목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모든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죠.
그 정도 생각은 하시고요. 그리고 내 연금 목적이든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뭔가 이자가 너무 낮고 세금까지 떼고 변동금 장기적으로 너무 아니란 건 이미 알고 있고 증권사는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나는 조금 투자가 좀 불안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변동금리야.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너무 길고 15년, 20년 뒤에나 간신히 원금이 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일시납 너무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은 누군가는 사망보험금이 메인이라서 가입하시는 분도 분명히 지금도 있고 있으시겠지만 사망보험금이 굳이 주요 가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도 일시납만은 욕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이 90% 그리고 5년 뒤에는 바로 100%가 차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컨셉으로 활용하시면 우리 노후, 은퇴 이후 삶, 내 현금 흐름이 더 이상 안 생겼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여러분만의 소득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열띤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펀드 관리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타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희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보다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상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